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3.1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민생토론회는 우리 산업화의 중심 대구에서 대구와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지방시대 발전 과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지역 민생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안을 듣고 또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대구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들이 많은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좋은 의견 내주시고 또 좋은 대책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곳 경북대학은 제가 과거에 대구에 근무할 때 저녁에 동료들과 산보를 많이 오던 곳이라 오랜만에 왔습니다마는 매우 반갑고 아주 낯익은 곳입니다. 저는 대구에 올 때마다 우리가 걸어온 번영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대구는 과거 경북 도청 소재지로서 구미의 전자산업, 포항의 제철 산업을 아우르며 우리의 산업화를 이끌었고 또 해방 이후 대구 섬유 산업은 가장 선두에서 우리의 수출 길을 열었던 효자 산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1987년 우리나라에서 단일 산업 최초로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산업이 바로 대구를 중심으로 한 섬유 산업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이 된 이 삼성도 대구 인교동의 국수 공장으로 처음 기업을 일으켰습니다. 또 우리의 정신을 혁명적으로 바꾼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도 가까운 청도를 발원지로 하여 대구 경북에서 가장 먼저 깃발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대구가 대한민국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산업 구조를 혁신해야 하고 낡은 교통 인프라도 확실히 개선해야 합니다.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은 제 대선 때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면서도 또 대구 시민의 오랜 염원입니다. 작년 10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포함한 신공항 추진 계획을 통과시켜 건설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서대구 신공항, 의성을 연결하는 대구 경북 신공항 광역 급행 철도를 건설하고 GTX급 차량을 투입할 것입니다.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동대구와 동군이 간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더 나아가 K2 공항 이전 부지의 개발에도 정부 차원에서 더 힘을 쏟겠습니다. 그동안 소음 피해 등으로 낙후된 기존 공항 부지를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교통이 결합된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대구 도심의 군부대 이전도 금년 내 후보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킴과 아울러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대구가 AI와 빅데이터 R&D 전진 기지로 크게 도약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작년 8월 예타를 통과한 달성군의 국가 로봇 스테이트 필드에 2천억을 투입할 것입니다. 대구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진 기계, 금속, 부품 산업을 토대로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가 대구의 산업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로봇 관련 기업들이 대구에서 편하게 개발과 실증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테스트 필드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또 수성 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해서 제조업과 디지털의 융합을 이끄는 R&D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8천억 원 규모로 건립 예정인 SK 수성 알파시티 AI 데이터 센터에서 AI 관련 대형 R&D 과제들이 연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국내외 우수한 연구진과 기업들이 국제 공동 연구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대구 첨단 산업 발전에 물꼬를 트겠습니다. 대구의 주력 산업도 AI, 빅데이터를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여 고도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대구 서남부는 로봇과 모빌리티 산업 거점으로, 대구의 동부는 AI와 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키울 것입니다. 아울러 대구에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대구시가 수성 알파시티에 기회발전 특구를 신청하면 정부는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에 더해 대구를 교육발전 특구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며칠 전 대구시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대구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를 추진하게 됩니다. 대구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이곳 경북대와 디지스트를 비롯한 지역의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는 로봇, 모빌리티, 보건의료와 같은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계하여 맞춤형 특화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대구 미래산업을 키울 인재들을 양성하고 이 인재들이 대구에서 일하며 대구 경북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대구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키우겠습니다. 동성로 일대의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국립 뮤지컬 컴플렉스와 국립 근대미술관 건립을 통해 대구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먼저 팔공산 국립공원에 1천억 원 규모의 국가재정 인프라 투자를 먼저 시행할 것입니다. 고품격 생태 탐방 코스와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명품 국립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팔공산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구의 대표 브랜드로 키우겠습니다. 아울러 대구 시내 중심 동성로 일대를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청년과 관광객들로 붐비게 만들겠습니다. 동성로 로데오 거리는 청년들이 음악과 공연을 자유롭게 펼치며 문화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는 청년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약전 골목과 근대 역사문화 거리는 대학 통합 강의실과 노천 카페 거리를 조성하여 청년 문화 부흥의 거점으로 만들 것입니다. 동성로 일대를 대구 시민들이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대구로 끌어들이는 관광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또한 대구를 문화예술 허브로 만들고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지금은 산업과 문화가 함께 가야 합니다. 대구는 대한민국 근대문화예술의 발상지이자 유네스코가 2017년에 음악 창의 도시로 지정한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는 박목월, 조지훈, 구상, 유치환, 박두진을 비롯한 당대 문인과 화가 이중석 선생 같은 예술인들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뮤지컬 공연을 즐길 만한 공연장조차 마땅하지 않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약속드린 대로 국립 뮤지컬 컴플렉스와 근대 미술관을 국립으로 건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애국도시 대구의 상징이 될 국립 구국운동기념관을 서문시장 인근에 건립할 것입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앞장서서 일어났던 대구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큰 불편 중에 하나가 바로 염색산단, 매립장, 하수처리장의 그 악취 문제입니다.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특히 대구 서북부 지역의 주민들은 인근 염색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생활에 어려움이 큽니다. 또 산단에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교체하고 보강하여 악취를 줄이고 노후 하수 관로 정비, 오수 전용 관로 설치를 통해 수질 악화로 인한 악취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염색 산단의 이전, 하수 처리장 지하화를 비롯한 중장기 대책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의사 정원의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카톨릭대 의과대학은 전통의 명문 의대입니다.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TU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 국립의과대학과 지역의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바라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많이 주시면 정부에서 적극 실현해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참석하신 국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어서 관련 부처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발언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면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신 후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첨단 산업과 신공항으로 부상하는 혁신 도시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대구가 로봇, AI 등 첨단 산업과 신공항 건설을 통해 글로벌 미래 도시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언을 희망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계신 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공항 근처에 있는 북구에 거주 중인 지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청년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회사를 창업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회사를 창업하여 운영 중인 사람들이라면 해외 출장을 갈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을 이용해야 되는데 인근의 대구공항은 현재 미국이나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중장거리 노선이 따로 없어서 이제 대구공항을 근처에 두고도 인천공항까지 한나절을 걸러 다시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공항 시설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구공항이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 점이 이제 그 시민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그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경쟁력 있는 공항이 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노선을 갈 수 있는 그 노선을 항공편을 이제 갖추고, 그 두 번째는 공항이 떠난 지역이 이제 새롭게 이제 첨단 산업과 명품 주거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두 가지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최근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성공적인 대구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대기업과 공기업의 참여가 현재 좀 어렵다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여러 시민들이 제때 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제 그 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를 비롯해서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또 여러 대구 시민들이 그동안 이제 염원을 해왔고 또 많이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그 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관심과 또 관계 부처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희망하시는 분, 네, 앞에 계신 남성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동구 대구 경북 첨단 의료 복합 단지에서 저출산 관련된 디지털 헬스케어를 개발해서 글로벌 기업 등에 수출하는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인트인 대표 김지훈입니다. 작년 4월 13일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대구시에서는 신공항 건설과 군위군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구 기업인 입장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물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구 서부권에서는 그 서대구역하고 이제 신공항하고 연결되는 철도나 아니면 중앙 고속도로 연결 등을 통해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데 대구 동구나 수성구에서는 지금 직접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접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이제 특히 의료 기업이 많은 동구에서는 이제 물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공항까지 가는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신공항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또한 7월 달에 이제 대구에 편입된 군위와 대구 도심 간의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서 군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요. 지금 최근 대구시에서 803 관통 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도로가 완공된다면 산업 물류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기업인뿐만 아니라 동구 수성구의 공항 이용자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필요한 산업 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고 지방 기업의 성장을 돕고 나아가 지역 물류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속한 팔곡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시행에 대통령님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신공항과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2차관 배공국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 지난해 10월에는 민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하고 바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를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설계 등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지방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가 사업을 대행할 SPC를 구성하기 위해서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과 함께 참여 방안을 열심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통합신공항 사업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개발 경험이 풍부한 LH공사나 또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공기업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들 공기업이 SPC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해 주신 803 관통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공항에 있어서 접근 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재 철도, 도로, 또 고속도로를 신공항에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 방안을 아주 박차를 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803 관통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대구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국토부에 민자사업을 제안을 하면 후속 절차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토부는 말이에요. 신공항 사업 시행 SPC가 조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LH라든지 공항공사 같은 공기업이 좀 적극 참여해서 대구시가 이 SPC를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시민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분, 네, 2열에 계신 남성분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 앉아서 얘기하셨는데요. 좀 잘 보이시라고 좀 일어서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에어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상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정밀기계공학이라는 분야를 공부를 하고 여기 경북대학교에서 수술 로봇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다가 2020년에 북구 쪽에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골절 수술, 정형외과용 수술 로봇을 개발해서 상용화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의료라든지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또한 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향상에 기대가 높아지면서 의료 로봇 시장이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는,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로봇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처럼 수술 로봇 또는 재활 로봇 또는 원격 치료 로봇 다양한 분야가 있겠는데요. 곧 12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5조 원 정도까지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국내 뭐 의료 로봇뿐만이 아니라 공업용 로봇, 농업용 로봇, 물류용 로봇 또는 군사용 로봇 등과 같은 새로운 시장 개척과 기회가 열려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2,500개 정도의 로봇 회사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정말 기술력은 아주 세계 최고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 진출 전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증에 관해서 정부 쪽에서 조금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수술 로봇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에 있어서 매우 높은 정도의 검증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실증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기업들이 이런 실증 센터 이러한 것들을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열에 계신 남성분 발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의료원에서 로봇 업무 총괄을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 팀장 하종수입니다. 대구의료원은 2022년 산업부 실정 사업을 통해 안내, 방역, 검체, 약제 이송 등 의료 서비스 지원 로봇 4종 10여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의료와 간호 등 의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로봇을 지원해 주신 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병원 업무 지원 로봇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 간병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간병 부담 경감과 간병 질적 수정 향상을 위하여 간병 로봇 등 첨단 기술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간병은 노동 집약적 특성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간병 인력의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간병 인력의 부담 완화와 인력 수급 애로에서 간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간병 로봇 개발, 보급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LNF의 이병희입니다. 그 LNF는 세계 최초로 니켈 90% NCMA를 성공 양산하였고 국내 기업으로 2차 전지의 협력 관계를 완성한 K-얼란스의 팀입니다. 실제 지난해에 정부에서 기회 발전 특구 제도를 발표하셨고 그에 따라서 대구시와 사상 최대의 2조 5천억의 투자 협력을 맺었습니다. 다 기지하고 계시겠지만 2차 전지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부품이며 핵심 부품에서 양극 재료는 저희들이 강해질 수 있는 재료 분야의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국가산단을 모트 그 소부장 특단 지역으로 임명해 주셔서 지역적으로 많이 발전하였지만 실제 국가 정책과 따라갔을 때 저희들이 지역에 투자했을 때 지역에 생존되어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모두 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기회 발전 특구에 대한 대구에 대한 지원을 분명히 느꼈었고 그런 지원을 해주시면 대구 사투리로 단디해서 팀 코리아의 대표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로봇 산업 육성과 기회 발전 특구 지정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국장입니다. 박동일입니다. 첫 번째 로봇 실증과 관련해서는 기업체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정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로봇 인구 밀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가 1,000대에 달합니다. 하지만 부품이나 그다음에 장비나 로봇 아직 국산화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요. 특히 미래에는 저출산, 그다음에 인구 감소, 이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 제조업 분야의
로봇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로봇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말씀 주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의료, 복지, 그다음에 군사, 농업 모든 부분을 막론하고 이 서비스용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지금 기업들이 한 2,500개 기업 그리고 최근에는 창업도 활발합니다. 근데 실증이나 이런데 시간과 비용 부담 굉장히 크다는 걸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 현 정부 들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을 했고 작년 8월에 대통령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2천억 정도를 투입해서 27년까지 로봇 테스트 필드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1월에 기본 계획은 수립이 된 상태이고 즉각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 지금 이번 달 중에 마무리 짓고 바로 실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병 서비스 로봇 말씀 주셨는데요. 간병 서비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보급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는 30년까지 간병이나 돌봄 이런 의료용으로 30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30억 원을 투입해서 1차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발전 특구 말씀 주셨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구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지정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각 지자체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한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2열에 계신 남성분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SK CNC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장수라고 합니다. SK CNC는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클라우드,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IT 서비스 기업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모두 발언에서 발언하셨듯이 SK는 최근에 SK 리츠가 투자하고 SK CNC가 구축과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수성 알파지구의 알파시티의 AI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한 협약을 대구시와 체결하였습니다. 수성 알파지구는 우수한 정주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고급 전문 기술 인력을 수급하는 데 용이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이 최근에 이미 200여 개 디지털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서 저희가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틀림없이 확인하고 있고요. SK CNC도 여기에 걸맞게 AI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한 노하우와 또 기술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영남권 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과 같은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산업의 그 디지털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이를 지원하는 기업이 대구와 같은 지방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특히 저희와 같은 디지털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곳 경북대나 디지스트와 같은 우수 대학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전문 R&D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고 그런 어떤 인프라의 투자가 되게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에 그 수성 알파지구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하듯이 정부에서도 가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수성 알파시티에 대한 정부 투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도희 국장입니다. 수성 알파시티는 영남권 제조벨트의 한가운데 위치해서 주요 국가 산단과 지리적 인적성이 좋고 또 주변에 디지스트, 경북대 등 우수한 대학이 있어서 높은 수준의 산학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대구시는 지난 10여 년간 함께 수성 알파시티를 조성해 왔고 현재는 200여 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입주하면서 수도권 이남에서는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 집적지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성과에 기반해서 과기정통부는 수성 알파시티를 명실상부한 국가 디지털 혁신 지구로 조성하여 디지털 신산업의 요람이자 영남권 제조벨트의 디지털 전환의 전진 기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4개 대학에 7개 디지털 연구센터를 유치하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는 대구시와 함께 수성 알파시티를 디지털 연구개발 허브로 조성하는 중장기 대형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글로벌 디지털 연구소 등 혁신적인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방대학과 디지털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국제 공동 연구와 산학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대규모 디지털 제조 혁신 R&D와 데이터 공유 활용 등을 통한 디지털 기업과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성 알파시티가 판교밸리에 버금가는 지방시대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주제 첨단 산업과 신공항으로 부상하는 혁신 도시에 대한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신공항과 첨단 산업으로 남부 경제권을 선도하는 도시로 급부상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청년들이 모여드는 젊고 활기찬 도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청년인 만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년분들 중에 먼저 발언을 희망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여성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구에 위치한 근대골목 단팥빵이라는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저희 회사 근처에 동성로가 바로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로나를 겪고 나서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아서 많이 비어 있고, 그다음에 만남의 장소 메카였던 대구 백화점이 폐점을 하면서 그 관광객 또는 청년들이 많이 찾지 않는 상황이라 많이 활기를 잃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까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닿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대구로 대만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과 관광객들이 이제 동성로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 동성로를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에 뭐 뮤지컬이라든지 공연을 많이 볼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 대통령님께서 그 말씀하신 약속 중에 그 공약 중에 대구 근대미술관이라든지 뮤지컬 컴플렉스 그 것들이 많이 빨리 설립이 돼서 저희 뭐 청년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라든지 대구 시민들이 문화를 많이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언을 희망하시는 분, 네, 앞에 계신 여성분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채보상운동 기록 전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수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는 많은 도시가 있지만 특히 대구는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망설이지 않고 일어섰던 호국의 도시입니다. 대한제국 말기에는 국채보상운동으로 어느 지역보다 먼저 주권 수호 운동을 일으켰고 일제강점기에는 대한 강북회를 최초로 결성하는 등 수많은 독립유공자를 이제 배출한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였습니다. 또 독재 정권에 맞선 2.28 의거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국난 극복에 항상 앞장섰던 대구는 다양한 국난 극복의 컨텐츠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보존하고 계승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거점 기념시설이 필요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동성로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박종택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는 34개의 관광특구가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 아쉽게 대구에는 아직까지 관광특구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성로 관광특구 후보지는 인근의 양령시, 그 전통시장, 근대골목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이 많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가 그 가족들과 함께 3시간 넘게 동성로와 인근 관광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수도권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와 협력해서 관광특구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해서 정부 그리고 관광업계와 협력해서 인근 관광지역 관광 상품을 새롭게 개발하고 대구 지역을 국내외 주요 관광 목적지로 전략적으로 마케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구 지역에 국립 뮤지컬 컴플렉스 등 문화예술 허브 조성을 현재 연구 영역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과 청년들의 문화적 삶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보다 편리하게 문화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기념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이승호입니다. 방금 나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국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구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있어서 국난 위기시마다 구국의 구심점이 된 아주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올해 예산에 기본 연구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올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 추진 과정에서 우리 대구 시민들과 또 대구시가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외국에서 오신 청년분도 계시는데요. 혹시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에 재학 중인 인도네시아에서 온 무립 가브리엘라 발리카헤입니다. 영남대학교 새마을운동을 통해 한국이 빠른 시간에 어떻게 발전했는지 배울 수 있었고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 능력과 함명된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귀국하면 우리나라에도 새마을 운동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새마을 운동이 성공 경험을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새마을 운동을 통한 개도국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발언을 희망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앞에 계신 여성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산고등학교 학부모 이은영입니다. 대구는 높은 교육열로 유명합니다. 학부모들의 높은 기대에 비해 지역별 교육 격차가 존재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사교육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포산고등학교는
달성군이라는 외곽 지역에서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사교육 등 교육 여건이 우수하지 않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차게 제공해 주셔서 아주 만족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이번에 국토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에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많아지며 또 IB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가 길러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첫째가 이번에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IB 1세대 졸업생입니다. 공교육으로서 정말 사교육을 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아주 훌륭한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그 대구 지역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이 공교육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도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으로 전파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안승대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 요청에 따라서 초청 연수라든지 시범마을 사업을 2009년부터 글로벌 새마을 운동이란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74개 국가 13,000여 명의 새마을 지도자를 양성하였으며 22개 국가 104개 시범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30개 국가가 참석한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대 변화에 맞게끔 청년 중심의 미래 새마을 운동을 추진을 하고 온종일 마을 돌봄 등과 같은 새마을 저변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초청 연수 그리고 시범 마을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륙별로 거점 국가를 지정해서 현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도상 국가의 우수한 인재들을 새마을 지도자로 양성하겠습니다. 특히 과거 우리의 농지개혁 사례라든지 자유민주주의 경험과 가치를 새마을 운동에 접목시켜서 개발도상 국가가 빠른 시일 내에 한국과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학교 교육을 희망하는 학부모님도 있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 지역 인재 양성과 지방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교육혁신과 김주원 관장입니다. 학부모님 말씀처럼 그간 대구에서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여 만족도가 높았고 이러한 성과 역량을 토대로 대구가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형 국립고 2.0을 추진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의 운영을 더욱 확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자율형 국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 대학, 기업체 등과 협약을 맺고 협약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공교육 내에서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새로운 교육혁신 모델입니다. 포상고의 경우에는 달성군 디지스토어 협약을 맺고 전문가들이 이공계 심화 과정을 가르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학생들이 더욱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대구교육청이 도입 운영하고 있는 IB 교육과정은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으로 우수한 수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아까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 성적과 국내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지방주도 교육개혁의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교육을 통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인재 양성 정주 생태계가 구축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언을 희망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렬에 계신 여성분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근무 중인 이근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귀여운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셔서 병원을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서 지역 의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워킹맘입니다. 작년에 저희 대구에서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다가 병원을 찾지 못해서 중간에 사망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 보면 위중한 병이라던가 이런 큰 병 같은 경우에는 서울까지 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 그런 상황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살면서 내가 지방에 살기 때문에 우리 아이 혹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만약에 가능하면 여건이 된다면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제가 서울에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서울에 비해서 대구에는 이런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가 조금 적어서 이런 현상이 조금 생기는 것 같고 만약에 대구의 지역 거점 병원, 서울에 있는 빅5 같은 대형 병원이 생긴다면 이런 응급 상황에서 헤매이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재고장 대구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대통령님께서 저희 그 대구에 큰 병원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병원을 만들어 주시면 최첨단 시설도 설비를 갖추고 있고 병상도 아주 많고 규모가 큰 그런 지역 거점 병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서울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시설을 갖춘 병원이 대구에 있다면 제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헤매이지 않고 정말 집 근처에서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병원이 만들어지면 제가 둘째는 거기서 한번 출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경북대학교 총장 원합니다. 먼저 대통령님 피곤하실 때 자주 과거에 힐링하러 오셨던 경북대학에 자주 찾아주시고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지금부터 100년 동안 우수한 의료 인재를 양성해 왔고 거기에 의료 교육 평가 인정 평가에서는 항상 최우수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대구 경북 그 의료 환경을 서울과 비교했을 때 일단 의사 수가 적고 그리고 시설이 앞에 우리 그 발제자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대구에 지하철 화재 참사가 났을 때 도시 재난 전문가로서 현장에 복구를 갔을 때 재난 담당 의사 수도 없었고 다양하지도 않았고요. 거기에 뭐 법의학 의사라든지 이런 응급 대응할 수 있는 의사조차도 부족했다. 거기에 공공의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사 수가 부족한 이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경북대학 의과대학이 좀 선제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의과대학 110명 입학생을 140명 늘려서 250명을 이번에 교육부로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현 교육 체제에서 230%를 늘릴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사실 오늘 오후 3시에 의과대학 학장들과 의과대학 교수님 그리고 다른
학장님들과 지금 회의를 좀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에 지금까지 교육을 해오던 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굉장한 반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설득하고 우리가 좀 만들어 가자라는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130명 이상 더 갈 수 있는 강의실이 없습니다. 저희들 한 300명, 400명 신청하고 싶은데 130명 두 개 반으로 나누어서 그러면 250명 숫자가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그리고 실습 그리고 현장 실습 연구 공간, 학습 공간 이 하드웨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교직원 숫자가 정말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 현재보다 230%가 늘었을 때 교육을 담보를 할 수 있는 이 교원 수가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대통령님께 정말 간곡한 심정으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환경이 되면은 저희 경북대학은 뭐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의과학자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표준 의사라든지 이 기초 의사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수한 의사를 충분히 양성해서 지역 사회에 공급할 거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경북경제진흥원의 우리 이근영 그 과장님께서 수도권에 있는 것과 같은 대형 병원을 좀 빨리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병원이라는 게 건물과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그 의료진이 충분히 있는 것이 바로 대형 병원이거든요. 지금 총장님께서 230% 의대 정원을 증원해서 좋은 의사를 많이 길러낼 테니 정부가 좀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히 뭐 경북대학 그 의과대학과 경북대 병원은 우리나라 거의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역 거점 병원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전병왕입니다. 대통령 말씀에 이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10월에 지역 국립대 병원을 수도권 대형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고 금년 2월에는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또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개혁 패키지를 발표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경북대 병원과 같은 거점 병원의 인프라, 인력, R&D를 지원해서 수도권 병원 못지않은 이런 의료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립대 병원이 최첨단 시설,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을 하고 지역의료 발전 기금, 신설도 검토해서 필수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정원해서 우수 인력이 지역 필수 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의료 분야 혁신적 R&D에도 전폭적으로 투자를 해서 생명과 밀접한 필수 의료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경대 총장님께서 의대 인력,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말씀하셨는데요. 지역 필수 의료 인력 확충 기반으로서 거점 국립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의대 정원 배정 시 교육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청년과 학생이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들이 모여드는 젊고 활기찬 도시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인 시민이 건강한 친환경 도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논의에 앞서서 오늘 토론회가 대구에서 열리는 만큼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공항 만드는데 SPC 구성을 하는데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이관섭 실장께서 약속대로 이제 산업은행하고 LH를 이제 해주고 있으니까 그 외에 이제 좀 도와줄 게 삼성 건설 부문 대구에서 하니까 현대는 아마 노리고 있는 게 가덕도 신공항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빼고 삼성건설하고 건설 부문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건설이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건설인데 꼭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실장께서 좀 도와주시고 또 하나 추가로 하면 이 물 문제인데요. 물 문제인데 광주 시민들이 먹는 물은 영산강 물이 아닙니다. 댐물입니다. 조암댐하고 전부 일급수입니다. 일급수를 원수로 사용해서 수도 공급을 해요. 그런데 강물을 지금 원수로 사용하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영남 지역이 유일합니다. 낙동강물을 원수로 사용합니다. 근데 낙동강물은 2급수를 떠나서 3급수까지 내려갈 때도 있어요. 원수가 2급수, 3급수가 되면 절대 시민들은 1급수를 먹을 수 없어요. 아무리 정수해도. 그래서 우리가 원수 공급을 위해서 안동댐 물을 대구 시민들한테 직접 공급하기 위해서 한하진 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이 물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밖으로 지금 드러나지는 않지만 특히 영남 지역의 물 문제는 굉장히 심한 거예요.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울산 여기 수돗물도 전부 낙동강 물이에요. 강물은 아무리 정수해도 1급수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지난번에 충북지사께서 제안을 하나 한 게 있어요. 남한강 물이 남아돈다. 남한강 물이 남아도니까 남한강하고 안동댐하고 도수 터널을 이용해서 남아도는 남한강 물을 서해로 흘러보내지 않고 대구 쪽으로, 특히 경북 쪽으로 보내주겠다. 이 김영환 지사가 저한테 제안한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럼 도수관론을 그래 설치해가지고 그 물을 안동댐으로 가져와서 안동댐의 물을 늘 한 70% 정도 유지를 할 수 있게 하면 이 경북 지역의 전체의 물 문제가 일거에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나 한하진 장관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부산, 경남, 울산의 물 문제는 어떻게 하냐? 전부 영남의 공통관심사거든요. 그거는 지리산 댐을 막아봐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데가 한라산하고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의 물은 그거는 생수에 가깝습니다. 그 지리산 댐을 함양 정도에서 막으면 그 물을 부산, 울산, 경남에 다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급, 3급수의 강물댐을 원수로 하지 않고 영남 지역도 근본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댐물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아마 지금 부산의 박영준 시장도
대구의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걸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대구가 만약 안동댐 물을 관로를 통해서 받게 되면 그럼 부산도 이제 우리도 그럼 낙동강 물로 원수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아마 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 문제도 지금 아주 심각한데 사람들이 못 느끼고 있을 따름이죠. 광주의 물 문제도 내가 강기정 시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섬진강 댐을 좀 높여라. 물거럭을 더 키워라. 그래가지고 식수댐을 전문적으로 해서 물 문제를 국민들이 전부 물 문제에 해방이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선 한 장관님 오셨으니까 대구에 안동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로 사업 그 1조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 관로 사업을 하게 되면 250만 대구 시민들이 지금 사실 2급, 3급수를 정수해서 먹거든요. 수돗물 안 먹습니다. 전부 생수 먹어요. 그래 먹게 되면 그 비용을 따지면 관로 사업 그거 비싼 거 아닙니다. 꼭 부탁합니다. 대통령께서 지시 좀 해주십시오.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건강한 대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시민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발언해 주실 분 계신지, 네, 일렬에 계신 여성분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아입니다. 저는 이번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님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이제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를 뉴스에서 보고는 2012년도처럼 이것이 또 무산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시민들의 이제 대표적인 휴식처인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데에 대해 이제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저는 이제 우리 대구 경북 시민들이 팔공산을 아주 사랑하고 있는데 제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이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팔공산을 이제 등산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드라이브 코스인 이제 파계사 동화사 도로를 이제 운전해서 가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보통 이 길이 한 10km를 한 20분 만에 통과를 할 수가 있는데요. 봄, 가을에 이제 나들이철만 되면은 차가 많이 밀려서 평소보다 한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 가족들하고 이곳에 또 이른 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이미 이제 등산객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제 주차하기가 이제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래서 차에서 장시간을 좀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화장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조카가 있는데 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서 겨우 설득해서 또 들여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팔공산의 기본적인 이런 편의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 이제 우리가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바꾸어서 변화를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구 경북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탐방객들이 조금 더 이렇게 깨끗한 팔공산을 좀 더 즐길 수 있다 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올 것이고요. 음식점들도 더 많이 다시 생기면서 지역의 활기가 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팔공산을 다른 국립공원보다 더욱 명품 국립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한 분의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희망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팔공산 주변에서 태어나고 현재까지 팔공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주민들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또 산을 찾는 탐방객도 수도 늘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에 찬성하였습니다.
저도 식당을 하고 있는데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지정돼서 앞으로 손님이 많이 올 거라 기대가 큽니다. 사실 팔공산 주변에는 청정한 지역에서 재배한 뛰어난 작을 가진 미나리와 또 우수한 농산물이 많습니다. 이것을 팔공산 주민들이 직접 이것을 홍보하고 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면 농가 소득 증대와 또 영세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저희같이 주변에서 또 영업하는 사람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점을 특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의 편의시설 개설 그리고 특산품 판매와 홍보 지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화준입니다. 먼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축하합니다. 이번 승격은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들께서 이뤄낸 성과로 그간의 지역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 관련해서 정부는 이 팔공산 국립공원을 세계인이 찾는 명품 국립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그 노후화된 주차장, 화장실 등의 그 편의시설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인근 내 그 상습 정체 구간을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도로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영장, 또 자연학습장 등 시설을 조성을 하고 또 주변의 관광지하고 연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제안 주신 사항 관련해서 팔공산의 어떤 그 특산물인 미나리와 같이 청정 국립공원을 브랜드화한 지역 특산물이 마을의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립공원의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특산품 개발 또 홍보 지원 등의 그 국립공원 명품 마을 지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명품 마을 조성 후에 마을의 평균 소득이 그 전보다 5배가량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팔공산 국립공원에도 마을을 빨리 명품 마을을 조성을 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국립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한 분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발언을 희망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인근 아파트에 거주 중인 김지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리 뉴타운 지역의 그 생활 악취 관련해서 그 문제 해소와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리 뉴타운은 작년 9월부터 약 7천여 세대가 지금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있고요. 곧 13,000세대가 13,000세대의 신도시로 만들어진다는 계획으로 많은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그 입주 세대가 늘어나면서 하수 악취나 탄내 같은 거 그리고 음식물 썩는 냄새 또 먼지 모를 가스 냄새 등으로 인해서 불쾌감은 물론이고 건강에 해로울까 봐 걱정이 큽니다. 인근에 염색산업단지가 1980년부터 있어서 지금 노후화된 시설인데 그래서 정부와 대구시에서도 그 방지 시설 개선 사업이나 배견 저감 사업 같은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입주 세대보다 입주 예정인 세대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그 원인을 모르는 냄새 악취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은 꼭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리 뉴타운 지역의 악취 발생 원이 무엇인지를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악취 발생원 중에 한 곳인 염색산업단지 이전에 대해서 최근에 대구시에서 발표를 하였는데 계획된 2030년까지 꼭 이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평림 뉴타운 악취 문제 해결을 간절히 바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이열에 계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근무하는 17년째 악취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실무 담당 김태훈 과장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악취는 원인 파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공단에서 환경부와 같이 거기 대구 염색단지를 대상으로 악취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한 결과 노후화된 악취 방지 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2021년부터 환경부랑 이제 대구시에서 총 135개 사업장에 대한 악취 방지 시설 개선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악취 원인 물질이 상당히 감소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럼 다만 아직도 개선이 안 된 사업장이 좀 있고 원인 불명의 악취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는 이제 환경부랑 대구시랑 함께 저희 공단에서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또 다른 악취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하수 악취 관리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노후된 이제 하수관로 교체하고 그리고 분류식 이제 관거 정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 시설 투자 지원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는 이제 환경부랑 대구시에서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지금 스마트 하수 악취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제 대구시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2025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실시간으로 이제 악취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악취 저감 시설, 설비 등을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수 악취도 악취 저감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악취 전문 기관으로서 이제 앞으로도 현장에서 우리나라 대구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주제였던 시민이 건강한 친환경 도시 대구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도 물 문제를 또 말씀을 하셔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좀 다시 한번 이 물 문제를 환경부뿐 아니라 각 지방 정부하고 또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이 문제에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과거에 그 대구 근무를 해 보면은 우리 관사는 이제 동대구 쪽에 있었는데 수성구에 있는데 우리 관사에서 아침에 샤워를 하면은 그 청도 운문댐 물이 오기 때문에 물이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서부 그 청에 근무하는 친구들 관사에 가서 세수를 해보면 물이 미지근한 것이 그래서 이게 결국 아까 우리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댐물하고 강물하고 저거 잘 알고 있습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서구 평리동, 이현동, 비산동 그 염색단지에 염색이니까 이게 냄새가 많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각종 그 화학 물질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기나 또는 하수 이 관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좀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드린 말씀과 오늘 또 나온 말씀들을 다 종합을 하면은 대구 산업은 이제 그 공항과 철도와 이런 고속도로를 연계한 이 교통망 확충으로 해서
그 대구 발전을 이제 이끌어가고, 그리고 서남부에는 원래 그 달성 이쪽에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모빌리티와 이런 로봇 기업들을 육성을 하고, 아까 그 테스트 필드를 뭐 조금 좀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조금이 아니라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동북권은 원래 이제 경산하고 연결해 가지고 과거에 한 10몇 년 전에 이 바이오를 육성하기로 했는데 오성에 좀 많이 넘어가는 바람에 의료 바이오 쪽이 제대로 크질 못했고, 지금 이 동부 쪽에는 하여튼 AI 디지털 분야를 적극 육성을 해서 대구 주변에 있는 또 기존 주력 산업들이 업그레이드 되게 하면서 AI 그 디지털 데이터 산업들을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기본 구조를 짜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 동성로가 젊은이들의 이제 뭐 저녁에 일 끝나고 학교 수업을 마치면 그냥 자동적으로 모이는 데가 이제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이었는데, 거기 가면은 다 만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뭐 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에 오면은 그냥 저녁에는 그냥 동성로의 대구백화점 앞을 갑니다. 거기서 뭐 시원한 음료도 먹고 뭐 또 친구들이 갑자기 주선한 미팅도 하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갔는데, 이게 이제 대구도 다른 지역들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도심이 공동화되기 시작을 하고, 뭐 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런 것들이 들어섰지만 역시 그 시내 그 상권이 이 발달을 못합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은 문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맨하탄을 보면은 뭐 피프스 애비뉴라든가 이렇게 뮤지컬, 뮤지엄, 또 이런 뭐 카네기 홀이라든지 이런 공연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없이 그냥 상권을 아무리 육성을 해봐야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도 이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 그 르네상스라는 것이 동성로의 어떤 그 젊고 활기찬 문화를 도입을 해서 동성로의 그 상권을 키우겠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정부도 하여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북대 홍 총장님께서 이런 대구 옛날 지하철 화재 사건 때 그 재난을 담당할 뭐 법의학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이제 이런 의학 전문가들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뭐 아주 절실히 느낍니다. 제가 여기 30년 전에 근무할 때도요, 이 법의학이 필요하면은 경북대 의대 법의학 교수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당시 경찰에서 하던 국과수 대구 지부가 있었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을 하셔갖고 경북대 의대 법의학 교수님 한 분 모시고 번번이 그렇게 이제 했는데, 너무 그런 인프라가 이제 부족을 하고, 그리고 이런 지금은 과거보다 지금 의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1980년도, 81년도의 기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대학의 의대 또 신설을 해주면서 기존에 있는 뭐 경북대, 서울대, 연대 이런 데 TO들을 빼다가 또 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 의대 볼륨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TO를 너무 많이 빼내가지고 제대로 교육도 안 되고 그런 게 이제 많았고, 이번에 하여튼 좀 입학 정원을 좀 확충하는 걸 계기로 해서, 이게 사실은 과거에
제가 경북대 인원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대 의대가 81년도 입학 정원이 2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115명인가 135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줄었어요. 또 과거에 의학폭력 하면서 또 한 350명을 줄여가지고 지금 1년에 3,000명 나오는데 350명을 줄이면은 그게 12% 정도 줄은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 필수 의료가 아닌 비급여의 이제 의대 졸업생 중에 매년 그 비급여로 빠지는 사람들이 한 700명 가량 되는데요. 그럼 한 25% 정도의 의대 졸업생들이 또 전문의가 비급여로 빠지면 필수 지역 의료 체계라는 것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내서 국민들의 이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다면 증원은 필요 조건이고요. 충분 조건은 이제 의사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또 주는 겁니다. 어떤 그 사법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그리고 공공 정책 수가를 넣어서 필수 의료 분야를 더 지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방법으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역의 거점 의과대학과 그 거점 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하여튼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대 확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가 지금 이제 그 지역 교육 특구 이제 시범 도시로 지정이 됐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지역 그 교육에 지역의 이 중등 교육에 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학이 나서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산학 연계로 해가지고 이런 특성화 그 고등학교 또 기술 학교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스킬을 개발하는데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거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산업과 이 기술 교육이 연결돼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이 좀 나서서 사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학, 과학, 그다음에 어학, 그리고 대학에 나서게 되면 풍부한 인문학 교육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학에 대한 어떤 막연한 환상이 없어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대학을 이렇게 상시 접함으로 해서 중고등학교와 대학이 이게 하나의 그 싱글 버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그 교육 발전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런 유수 대학들이 중고등학생들의 이런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하여튼 저와 우리 홍준표 시장님 또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이 재직하는 중에 대구를 막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